요즘 난리입니다. 외국인들이 찾는 명소, 또 MZ세대들이 찾는 명소 이런 것 중에 서울 시내에 있는 것도 있고 부산도 있고 뭐 전주도 있고 하지만 이 산에 또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난리예요. 그리고 여기 숨어있는 얘기들이 많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갔다 오셨다고 했죠? 네,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바로 서울 남쪽에 있는 관악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서울대, 저는 관악산 그러면 서울대 뒷산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서울대 뒤에 있는 거 맞죠? 그거? 서울대 뒤에 있죠. 예. 산이 힘들더라고요. 관악산은 바위가 많아요. 아, 계단도 있고 해서 거기 악자 들어가잖아, 악자. 여기 악자 들어가는 선들이 악소리 난다고. 그래서 이번에 갔다가 무릎에서 악소리가 났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에 또 뭐 MZ세대들을 포함한 젊은 층들이 관악산에 한번 갔다 와야 한다는 게 또 아주 난리라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유명한 역술가가 관악산은 화기가 있고 전기가 강하고 에너지가 맑아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운이 풀리지 않으면 연주대에 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연주대가 연주하는 근처에. 네네. 예.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서부터 갑자기 그게- 이 사람들이 막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연주대 그 정상석 인증사진이랑 뭐 이런 것들을 서로 막 이렇게 올리면서 관악구청은 지금 민간 합동 인파 관리 대책을 지금 하고 있다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21세기에 지금 재현된 기복신앙인 것 같은데 이제 MZ들한테는 그런데 중요한 건 실제로 관악산이 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산인지. 저는 좋은 기운 받는 산 그러면 태백산이나 계룡산 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물론 다 산들이 그런 기운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알고 무당들이 막 추천하거나 가보고 막 그러는 데는 관악산도 그런 게 있나 보죠? 근데 아마 실제로 어떤 그 좋은 기운을 받으러 간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 때문에 이 산이 좋은 것이다라고 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근데 가면 좋은 기운 받고 안 풀리는 일도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 아마 그게 더 크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기왕지사 간 김에 좋은 공기 마시고 가슴도 뚫리고 또 좋은 경치 보면 또 시원해지고.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근데 대표님 말씀하실 때 관악산이 불회산이라고 화기가 많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왜 관악산이 화의 기운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 경복궁 뒤에 있는 북악산 쪽에 올라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서 서울 남쪽에 관악산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처음 딱 들었던 생각이 아 저건 불이구나. 진짜요? 네. 산이 빨개? 아 산이 화염처럼 모양이 돼 있어요. 그런 아. 산이 드물거든요. 그렇겠구나. 근데 불꽃 타오른 모양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역술을 많이 알든 뭐 풍수지리를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이걸 떠나가지고 보는 순간 아, 불타오르는구나 라고 누구나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그거 되게 중요한 발견이시네.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구나. 실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 또 궁금증. 그래서 관악산이 불회산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런 거지 뭘 또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게? 근데 문제는 그 조선시대 때 한양의 남쪽에 딱 보이는 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경복궁에서 한양에서 딱 남쪽을 바라보고 관악산이 정면에 딱 보여요? 지금은 빌딩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데요. 예전에 찍은 사진을 보면 빌딩이 없던 시절 그래요? 네, 그 사진을 보면 그 경복궁 쪽에서 관악산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결국 왕이나 한양에 있는 백성들은 그 불회산을 불같이 생긴 산을 아침에 일어나 이렇게 계속 보고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럴 수밖에 없죠. 어떤 영향을 많이 줬습니까? 이 한양산의 불회산이라는 것 때문에? 한양을 딱 보면 남쪽에 이제 관악산이 딱 있으니까 내 불의 기운이 한양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기운이. 네, 실제로 관악산에 올라가서 보면 그 한양 쪽으로 만약 기운이 간다고 했을 때 막아주는 장치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불의 기운을 뭔가 좀 이렇게 막고 막 이렇게 약간 그런 장치들이 필요한데 정신적이든 상황이 바로 그냥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군요. 네, 관악산에 올라가서 그 서울 시내 중심부를 보면 경복궁이나 이쪽 보면 한눈에 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관악산에 불이 난다는 게 아니잖아 지금. 관악산에 불이 나는 건 아니고 관악산의 불기운이 사람이 사는 한양, 서울로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불을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기가 센 산이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불의 산이고 화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울한 사람들이나 처져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충분히 이 운기를 주고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또 이 도성 입장에서 옛날 조선시대 도성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그걸 막아야 되는 불이니까 막아야 되는 그런 걱정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요즘에는 이런 것 때문에 저기 경복궁이나 청와대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청와대에서 걱정 안 할까? 시대가 다르죠 예전하고. 소방 설비도 엄청 잘 돼 있고. 혹시 윤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동산으로 도망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불의 기운을 피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냥 거기 터가 안 좋았다는 식으로 얘기되지 않았었나요? 터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관악산이 불의 산이라는 인식과 무관하게 한양 도성은 실제로 불이 많이 났죠. 그 화재 예를 들면 그 세종 때 큰 불이 났었어요. 1426년이었던가 그 세종 때 일이었었는데 그 한겨울에 세종이 이제 강무라고 해서 군사 연습하고 사냥하러 신하들 군사를 끌고 이제 서울을 떠났는데 한양을 떠났는데 한양에서 정말 큰 화재가 발생을 해서 그 이틀 동안 큰 화재로 해서 2,400여 호 한양에 이제 몇 분의 몇이 다 전소를 해버린 도성이. 거예요. 네, 전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수원어가 이제 세종의 부인이 나와가지고 창덕궁하고 종묘는 불 번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도 내리고 해서 했다는 기록도 있는데요. 근데 그럴 정도로 보면 그 당시에도 화재가 막 크게 일어났었던 거죠. 그리고 그 뭐 임진왜란 때 불난 거는 전쟁 때문에 그랬다 치더라도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나서 지금 흥선대원군 때 경복궁을 중건하는 과정에서도 불이 많이 났었다면서요.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도 크게 불난 게 2번 정도 크게 불이 났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을 할 때 그 아마 불기운 때문에 아마 노심초사했던 것 같아요. 큰 화재 있기 전에도 일단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혹시라도 불이 나면 쌓아놓은 목재들 지은 집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름대로 대비책을 좀 세웠던 거죠. 그 당시 조선시대에는 특히나 모든 집들이 다 그 초가집, 기와집 나무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불이 한 번 나면 경복궁도 그렇고 불이 한 번 나면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거의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뭐 소방대가 뭐 발전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발전한 소방대도 산에서 불 한 번 나면 쉽게 끄기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게 조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겠군요. 늘상 관악산의 불기운을 막고 도성의 화재를 막기 위한 혹은 났을 때 진압하기 위한 이런 것들은 조선 역사 내내 되게 중요한 이슈였겠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역할 이런 걸 막기 위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그 불기운을 막기 위해서 조선 초기 때 이제 전해진 말로는 거기 관악산 옆에 지금 삼성산이라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큰 연못이 있거든요. 원래 있었던 연못인데 아마 그걸 다시 정비를 했던 것 같아요. 관악산 안에? 네, 관악산 옆에 붙어있는 삼성산에 큰 인공으로 만든 연못이 있는데 조선 초기 때 그걸 정비를 했거든요. 근데 이유 중에 하나가 화기를 누른다고 했었다고 해서 전해진 이야기가 있고요. 말 되네. 이렇게 불같이 생긴 산 옆에 다른 산에다가 그 연못을 크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정신적으로 아까 논리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경복궁 중건할 때 이제 화재가 나면 큰 일이 생기니까 흥선대원군이 이제 생각한 그 방책들은 굉장히 다양했죠. 예를 들면 관악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들을 보내갖고 가장 꼭대기 큰 바위거든요. 근데 그걸 뚫게 해요. 바위가 있어요? 바위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엄청나게 큰 바위가 정상이에요. 그래서 정상 가장 꼭대기 바로 아래 거의 정상인데요. 거기에다 육각형의 웅덩이를 파괴해요. 진짜요? 바위를 뚫어서.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서 실제로 그런 모습을 확인을 했거든요. 인공으로 가해서 이제 뚫어서 작은 연못을 만들었는데 육각형으로 만들려고 했거든요. 바위에 연못을 만든다 그러면 얼마나 크게 연못이라는 표현을 쓸까요? 사실 연못이라고 표현했지만 연못이라고 얘기하기 뭐하고요. 크진 않습니다. 한 요 정도? 구멍이구나, 구멍. 네, 구멍이에요. 아래까지 파요? 아니면 이 정도 깊이는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되고요. 모양은 대략 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각형 비슷해요. 왜 육각형이 중요했을까요? 6이라는 숫자는 예전에 물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6이 물을 상징하는 숫자여가지고 불기운을 육각수를 알고 있었나? 맞습니다. 그거하고는 연결돼 있고 여기 진짜. 그리고 더불어서 똑같이 시킨 게 관악산 꼭대기 가서 수술하는데 6섬을 해오라고 관악산의 불기운을 상징하는 숫인 거죠.
그거를 6가마를 해오라고 그래요. 관악산에서 네, 관악산 꼭대기에서. 꼭대기에서 관악산 나무를 가지고 네, 하라고 하고 그걸 가지고 경복궁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내 경복궁의 근정전과 경회로에 불기운을 제압하는 방향에다가 또 묻어요. 그러니까 관악산의 불기운을 물기운으로 제압을 시키려고 한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근정전을 만들 때 천장 아랫부분에 육각형의 음판을 또 넣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것도 물로 불기운 제압하려고 육각형의 음판을 만들어서 넣은 거거든요. 그 말고도 한양에 화재 방지 장치들이 많았다고 경복궁과 한양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관악산이 남쪽에 있고요. 쭉 올라가다 보면 만약에 불기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통과해야 되는 문이 숭례문이잖아요. 남대문. 남대문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남대문 앞쪽에 이제 숭례문 앞쪽에 남지라고 해서 연못을 팠어요. 물론 흥선대원은 이전에 팠는데 대단하다. 근데 그 연못이 걱정이 엄청 되긴 했는 모양이다. 그 연못이 불기운 막으려고 판 거거든요. 어. 그리고 실제로 숭례문 자체도 현판을 세로로 세웠잖아요. 근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숭례문의 숭자도 불기운이 올라오는 형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열치열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불기운으로 불기운을 제압하는. 근데 그래서 숭례문에 이런 장치를 마련하고 잠깐만요. 세로를 만드는 게 왜 불기운을 막아요? 기운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으면 기운이 강력한 느낌이 안 드는데요. 이게 세로를 이렇게 세우면 솟아오르는 느낌이에요. 기운이. 굉장히. 불을 불로 막는다는 느낌이구나. 예. 근데 2008년에 숭례문 네, 불났죠. 화재 났잖아. 결국은 본인이 일부러 불을 지른 거니까 그거는 좀 빼줘야죠. 네, 지금 우리 세종대로 조선일보사 옆쪽 보면 세종대로 큰 그렇죠, 길이잖아요. 예전에 그 그러네. 부분이 언덕이었거든요. 황토현이라고. 근데 일부러 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아마 가장 설득력 있는 의견이 이 불기운이 대로를 타고 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막아주는 역할이라고 하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경복궁 내에도 뭐 상당히 많은 장치들이 있었겠네요. 이러면 불을 막으려고 혹은 불에 대한 기운을 막으려고. 경복궁 안에도 굉장히 많죠. 일단은 경복궁에 있는 현판들, 뭐 과음부터 시작해서 현판의 바탕색이 검은색이잖아요. 경복궁 안에 있는 현판은 검은색이다. 네,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다. 네네. 그 검은색으로 쓴 이유가 검은색 자체가 방위로 따지면 북쪽이거든요. 근데 북쪽은 물을 상징을 해요. 그것도 방위상으로. 오늘 약간 역술인 같으세요. 제가 역술인이 아니고요. 그럼 역술인이 아니더라도 예전에도 이렇게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그 검은색을 썼던 이유를 밝힌 게 경복궁 영건 일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써놨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검은색으로 했다. 그 기운을 막으려고. 대표적인 게 경회로에서 발견된 천동용. 용을 왜 갖다 놓은 거예요? 경회로에다가 근정전에다가 경회로에는? 용이 상징을 하는 게 물을 상징을 하잖아요. 당연하게 그렇게 네. 물에 하니까. 네, 그래서 물에 그것도 북쪽 방향에 잠수시켜 놨어요. 물을 상징하는 용을 물을 상징하는 북쪽 방향에 잠수시켜서 불기운을 제압을 시킨 거거든요. 두 마리 넣었다고 했는데 현재 발견된 건 한 마리만 발견돼서. 그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경회로 연못에 용을 2마리를 갖다 놓고 참. 그 지붕에 달려 있는 그 잡상이라든가 혹은 지붕 끝에 토수라고 해서 동물의 머리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용이라고 상징을 하는데 잡상도 그렇고 거기 토수도 그렇고 그리고 근정전 앞쪽에 가면 큰 항아리 말이 많은 있을 재밌는 텐데. 얘기들이 많은 항아리. 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해서 경복궁이나 한양도성에 불의 기운을 막으려고 지금 얼마나 조선에서 노력을 했을까. 이 그놈의 관악산 때문에, 이 멋있는 관악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거 했다고 불이 나서 뭐 그게 불이 막아서 그러는 건 아니니까 불이 났을 때 대책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종 때 이제 대화재가 나서 세종이 1년에 대책을 세워요. 세종하면 대책왕이잖아요. 일단 길을 크게 넓혀라. 그래서 불기운이 넘어가는 걸 방지하는 그 대책으로 도로를 넓혀라. 그다음에 불이 붙으면 한꺼번에 확 붙기 때문에 한양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그 행랑이라고 해서 시전 상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방화벽을 설치를 하게 해요. 불이 번지지 않게. 그다음에 궁궐이라든가 종묘라든가 이런 관청이라든가 근데 이곳에
이곳에 불을 끌 수 있는 그 설비들을 마련했다가 유사시에 쓰라고 대책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관청을 만들죠. 소방을 전담하는 관청. 근데 그게 금화도감을 만들 거를 지시를 해요. 네, 지시를 해서 그러면 금화도감은 세종때 만들어지는. 네, 그 세종 때 처음 만들어지고요. 자, 금화도감은 어떤 겁니까? 금화도감은 우리를 지금으로 말하면 소방청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소방을 전담하는 곳인데요. 세종 때 기록을 보면 이제 조직 구성이 좀 자세히 나오거든요. 네. 대략 멸화군이라고 하는데 그 멸화군. 멸화군. 네, 불을 멸하는 군인들이에요. 대략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지급된 물품들이 있어요. 도끼, 도끼, 그 다음에 새 갈고리, 뭐 동아줄, 그리고 멸화자라고 해서 장대 끝에 천을 적셔서 끓일 수 있는 장치들. 장대 끝에 물에 적신 천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쳤다는 얘기고. 아니요. 아니에요? 지금의 그 소방 개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 쇠갈고리로 던져가지고 모 같은 데 걸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때의 그 소방은 물을 부어가지고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이 번져나가지 않게 불난 주변에 건물들을 무너뜨려서 탈 게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아까 그런 거 같은 거군요. 방화선. 방화선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최 대표님 말씀하신 그 방법도 사용을 하고요. 물을 부어서 끄기도 하긴 해요. 근데 그 가능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거기에 초기불 같은 거로. 네, 초기불 장차적으로는 네. 물을 붓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불을 끌 수 있는 불이라고 하면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걷어내서 화재 진압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궁궐 같은 데 가보면 지붕 꼭대기에 쇠사슬 걸린 거 있는 데가 있어요. 그 궁궐 지붕 꼭대기에 쇠사슬이 걸린 게 있어요. 있어요. 독수궁에 있는 대한문도 그 쇠사슬이 있고요. 잘 찾아보시면 중요한 건물 지붕 위에 쇠사슬이 늘어져 있어요. 그렇구나. 잘 보이진 않는데 근데 그게 유사시에 올라와가지고 떨어지니까 쇠갈고리를 걸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일단 하고 뭐 기와를 드러내고 끌 수 있는 불이라고 하면 끄는 장치로 활용했다고. 큰 불이 나면 진짜 그 기와와 흙을 내려치리는 게 가장 빨리 끄는 방식이군요. 그래서 번지지가 않게. 네. 일단 그건 물은 그냥 버리고 포기하고. 한 가지 더 네, 말씀드리면 관악산 위에 올라가서 보면 그 정상에 있는 그 그건 구멍, 되게 재밌는 운동이라고 표현되는 관악산 연못이라고 표현되는 꼭대기에 관악산에 오시는 분들이 이게 뭔지 잘 모르세요. 일단은 구멍이 있는지를 잘 모르고요. 인지가 잘 안 되죠. 그 최근에는 아는 분들은 라면 국물 부었던 구멍, 라면 국물 부은 웅덩이 옛날엔 기억을 그랬구나. 합니다. 최근에 그런 거. 근데 그러면서 지금 그게 근데 문제가 돼서 물 다시 다 꺼내고 깨끗한 물로 다 채워놨어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 표시 같은 것도 없어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죠. 이거는 되게 재밌는 얘기네요. 관악산 그 꼭대기에 육각형으로 된 제법 적지 않은 웅덩이가 있고 바위에 그거는 조선 중부가 관악산의 불기운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은 연못이다. 네, 요만합니다. 네, 작은 연못. 그거는 절대로 그 쓰레기를 버리거나 그런 걸 하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악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관악산에 불의 기운이 많았다는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기운의 산, 경치가 좋은 산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조선시대는 관악산의 불기운을 막으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것도 참 재밌네요. 그죠?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관악산을 가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